되겠습니다요. 핸드폰 카메라. 많이 중요합니다. 많이. 이것도 회계 전반에 걸쳐서 엄청나게 영향을 줘요. 중요하다는 얘기 전반에 걸쳐서라는 건.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 뭐를 할 건지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맨날 뭐라고 자랑하냐면, 여러분들 저 되게 비싼 차 타고 다녀요. 부럽죠? 아니, 그렇게 지금 사례 들려고 사례. 그죠? 아니, 여러분 사례 들려고. 알죠? 사례 들려고는 사례 들려고. 하지 마시고. 알죠? 여러분들 저 비싼 차 타고 다녀요. 부럽죠? 제 꼴보기 싫은 놈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새끼는 진짜 해가지고 물어봤어. 선생님, 그래서 맨날 비싼 차 타고 다닌다라고 하니까 한번 장부 좀 보여줘 봐요. 뭐, 그런 말 하겠죠. 그냥 이거 해야 되면 이렇게 설명해야 되니까. 제가 보여드렸어. 보여드렸더니 1,500만 원 이렇게, 1,500만 원 넘어야 있고, 2천만 원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하시겠죠. 뭐야, 저 새끼, 이렇게. 맞죠? 제가 엄청나게 비싼 차라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장부상에 2천만 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건 엄청나게 비싼 차 아니죠? 맞죠? 이렇게 보여주는 거하고요. 이렇게 보여주면 느낌이 안 오죠? 근데 제가 어떻게 보여드리냐면, 5억 빼기 4억 8천만 원, 이렇게. 5억 빼기 4억 8천만 원. 둘 다 2천만 원인데 다르지 않나요? 마치 5억 빼기 4,800만 원은 뭐예요? 5억 주고 산 차인데 오래 타니까 4억 8천만 원 까져서 지금 2천만 원짜리 차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죠? 그럼 분명히 전자보다는 후자가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죠. 맞죠? 그래서 지금 하는 건 전자, 딸랑 2천만 원 퉁쳐버린 걸로 할 거냐? 아니면 각각 다 표시할 거냐? 맞죠? 미리 말씀드리면 둘 다 인정해요. 왜냐면 취향 차이거든.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들 장부상에 2천만 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그지 새끼네. 이래요? 쟨 그지구나. 웃기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취향 차이인 거예요. 알죠? 이게 졸부면 5억 빼기 4억 8천만 이렇게 보여주시고, 졸부면. 자랑하고 싶잖아, 왠지. 맞죠? 근데 내가 어차피 난 부자인 거 사람들이 알아. 그럼 2천만 원 이렇게 보여도, 되게 검소하시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욕부터 안 나오지. 예. 그분들은 자랑도 안 하죠, 아예. 맞죠? 물론 이게 서민이 먹는 음식이긴 하죠. 아무튼. 자, 알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단지 2천만 원 보여주는 게 직접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5억 빼기 4억 8천만 원 하는 거 우리가 간접법이래, 간접법. 둘 다 인정하지만 간접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해볼게요. 자, 보시죠. 둘 다 알고 계셔야 되지만 당연히 간접법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유형자산은 간접법만 인정해요. 미리 말씀드리면 유형자산은 간접법만 인정합니다. 자, 보시죠. 자, 요 사례는 뭐냐면 읽어보시면 차를 2023년 1월 1일 날 산 거예요. 그렇죠? 샀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계에서는 나중에 네가 사용기간을 추정하라고 돼 있고 추정?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정해 봤더니 이 차는 한 5년 정도 탈 것 같대. 됐죠? 그래서 100만 원짜리 차를 1월 1일 날 샀고요. 내용 연수는 즉 사용 기간입니다. 5년 탈 것 같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1월 1일 날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늘리고요.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잡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은 지금은 우리 감가상각을 보는 게 아니라 표시 방법 보는 겁니다. 이거 하고 나서 이제 감가상각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가상각은 결산일이 합니다. 12월 31일 날. 그럼 12월 31일이 되면 몇 년 탔어요, 차? 1년 탔죠? 그럼 1년 탔으니까 1년 사용한 거죠, 사용. 사용했으니까 감가상각 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략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대충. 대충 200? 20만 원, 20만 원. 그렇죠? 1년에 20만 원씩 까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 2023년 12월 31일 날 감가상각비 20만 원 잡았다라고 가정.
알죠? 이거 구하는 방법을 설명. 뒤에서 지금 표시 방법을 보시죠. 표시 방법. 자, 그럼 어떻게 쓸 거냐? 일단 차변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잡고요. 대변에 차 까야죠. 대변에 차량 운반부를 자산을 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직접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은 계정 과목을 써서 빼는 걸 우리가 직접 차감법이라고 직접 차감법. 똑같은 계정 과목을 써서 빼는 거 우리가 직접 차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재무상태표에 차량 운반구만 보면 재무상태표에 차량 운반구는 12월 31일 날 얼마로 적혀져 있을까요? 12월 31일 날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만 보면 그렇죠? 80만 원 적혀져 있겠죠? 100만 원에서 20 바로 빼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차량 운반구만 놓고 보면 80만 원 이렇게만 표시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원래부터 얘가 80만 원 주고 산 차인지 아니면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1년 타서 80만 원이 됐는지 모르겠죠? 맞죠? 그래서 요것도 인정하긴 하지만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분계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두 번째로 나타내고 싶은 건 방금 제가 말로 떠들었던 100만 원 주고 산 차인데 1년 타서 20만 원 까졌기 때문에 80만 원짜리 차 되었다라는 정보요. 알죠? 그거 해볼게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간접 차감법. 자, 두 번째가 중요해요. 이거 집중 빡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런 애들 계속 나올 겁니다. 자, 보실게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차이 없음. 그렇죠? 아까 했던 사례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대변에 차량 운반구를 20만 원 빼면 다시 차량 운반구는 그냥 80만 원만 딸랑 표시되는 거잖아요. 저는 100만 원 빼기 20만 원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되세요? 그래서 이 차량 운반구를 뺄 계정 과목 하나를 어거지로 만들어내요. 너는 차량 운반구만 빼는 놈이다. 다른 이름 써서 빼자. 왜냐면 여기다 차량 운반구라는 이름을 써서 빼버리면 안 되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년 타다 보면 감가상각이 20만 원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제 2년 타면 감가상각이 40만 원 되는 거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감가상각이 쌓여져 있는 걸 감가상각 누계액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대변에 차량 운반구를 빼는 계정 과목입니다. 맞죠? 왜냐면 차량 운반구라는 이름을 직접 쓰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너는 본질은 차를 빼는 놈이다. 하지만 직접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 쓰면 안 된다. 너는 감가상각이 쌓여져 있다. 라고 쓰고 본질은 너는 차를 빼는 놈이다. 라고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이런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감가상각 누계액을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뒤에서 할 건데 얘를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차량 운반구만 감가상각 자산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도 감가상각 자산이고 비품도 감가상각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 누계액 너는요. 해당 감가상각 자산이 감가상각으로 빼졌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쓰면 안 되니까 너를 통해서 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세요? 요거 그래서 이 화면 보시죠 여러분들. 실제 우리 이거 감가상각은 워낙 중요하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 검색 많이 되죠. 그럼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어떤 감가상각 자산을 빼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보고 그게 건물을 간접적으로 빼는 놈이면 요 건물 203번 가는 거고요. 아셨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 유형자산은 반드시 요거 써야 돼요. 직접 가면 틀린 답은 오답으로 처리해요. 오답으로. 차 80만 원 절대 용납 안 돼요. 100만 원 빼기 20만 원 이것만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근데 보세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나타나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분계를 할 때는 마이너스 분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해요. 분계는 무조건 금액을 플러스로 해야 됩니다. 맞죠? 하지만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제가 100만 원 빼기 20만 원 이렇게 표현된다면서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보세요. 자, 차량 운반고는 차변에 그대로 100만 원이죠. 왜냐면 얘는 이 계정 과목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량 운반고 아니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용자들한테 이 차는 100만 원 주고 산 차다라고 표시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 자산하고 항상 같이 세트로 움직여 다닙니다. 항상 같이 움직여 다녀요. 서로 별도로 떼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감가상각 누계액너는 차량 운반구, 건물과 같은 감가상각 자산을 계속 쫓아다녀서 빼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금 대변태생인데 항상 운명 공동체란 말이 움직일 때는 분계야 플러스로 끊어야 되니까 대변이지만. 되세요? 그래서 같은 쪽 우리 재무상태 표시할 때는 항상 본래의 계정 과목과 같은 쪽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대변태생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대변태생인 얘를 차변으로 이항하면 같은 곳에 위치하겠죠? 그죠? 그럼 대변에 있는 애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될 거 아니에요? 대변태생인 애를. 그래서 이렇게 감가상각 두 개 이렇게 표시됩니다. 실제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요게 뭐냐면 차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감가상각이 쌓여져 있는 게 20만 원이어가지고 얘가 80만 원짜리 차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2년 뒤면 얘가 얼마가 될까? 2년 뒤면. 40, 그렇죠. 얘가 40이 되는 거고 3년 뒤면 6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 들어보세요.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이렇게 장난쳐요. 다음 중 이 차량 운반고의 장부금액은 이라고 하면은요. 실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장부에서는 이렇게 돼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100만 원이라고 답을 합니다. 장부금액은. 근데 우리 장부금액은 장부상에 남아있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답을 하시면 그건 취득원가입니다. 100만 원 주고 산 차인데 20만 원 까져서 80만 원 남아있는 거잖아요. 장부금액은 장부상에 남아있는 금액이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조회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장부금액 물어보면 남아있는 금액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빼는 애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거, 자, 그래서 이 화면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어디가 있네. 여기 이미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 있잖아요. 이 건물.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손상차손 누계액은 세무 1급 때 배우시니까 무시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건물이 324억짜리 건물이에요. 취득한 건물이. 법인입니다. 그 개인이 아니라. 알죠? 근데 여태까지 감가상각이 122억 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달라라는 거예요. 보시면 얘네들 다 유형자산이죠. 여기. 여기 기계장치도 그렇고. 맞죠? 그러니까 우리 유형자산은 반드시 우리가 퉁치면 안 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무조건 달고 다녀야 돼요. 맞죠? 그렇게 분계 안 끊으시면 오답 처리해버립니다. 그냥. 땡. 알죠? 넘어갈게요. 꼭 기억하시길. 이런 애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요. 그죠? 다른 계정 과목을 써서 빼는 거. 왜냐면 이용자들한테 얘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정보 제공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한 방에 퉁 쳐버리면 정보가 여러 가지가 안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배워 나가시게 될 거예요.
다 되셨죠? 응. 자, 이제는 우리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할게요.